여러분, 남자분들이 이 컬러 이쁘게 맞춰서 입는 게 쉽지가 않죠. 고민을 엄청 해도 결국 입는 거는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도 그때뿐이지 이 컬러 매치 영상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봐도 헷갈린다? 큰맘 먹고 좀 입어보려고 해도 막상 입으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 옷장 앞에서 이거 뭐였더라? 하고 이러고 서 있기가 일쑤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보통 남자분들을 위해서 딱 현실에서 필요한 컬러들만 추려서 기억하기 쉽고 딱딱 써먹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공식만 얼추 아셔도 지금보다는 옷 골라 입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컬러 매치를 잘 하시려면 컬러 구분부터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컬러가 어떻게 나눠지죠? 모르시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실 저는 이 패션이 직업인데도 지금까지도 이 컬러 매치 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 그래서 저는 돈을 내고도 따로 이 컬러에 대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컬러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컬러들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반복된 연습을 해야지만 이 컬러라는 걸 잘 구별하고 잘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이게 본능적으로 그냥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옷을 입으려고, 더군다나 남자가 컬러를 따로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보통 남자분들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옷을 좀 잘 입을 수 있는 정도까지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안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단 말이죠. 그러면 또 듣고 까먹으니까 딱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알려드릴게요. 패션에서 컬러는 딱 세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무채색, 따뜻한 색, 차가운 색. 이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은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해서 웜톤, 쿨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쉽게 따뜻한 색, 차가운 색이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무채색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무채색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정, 흰색, 회색 이런 것들이 무채색입니다. 색이 없는 색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웜그레이, 쿨그레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무채색이 아닙니다. 웜그레이든 쿨그레이든 다른 색깔이 조금 더 더해져서 차가운 느낌이 나던 따뜻한 느낌이 나던 이런 쪽의 컬러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해서 이건 무채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채색과 비슷한 컬러들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은 따뜻한 색은 무엇이냐? 따뜻한 색은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베이스로 한 색이 따뜻한 색입니다. 뜨거운 불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반대로 차가운 색은 파란색에 가까운 색들이 차가운 색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여러분들의 옷장에 있는 옷들을 예시로 컬러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청바지는 파란색이죠? 차가운 색입니다. 자, 다음 네이비 컬러의 블루종은 파란색 쪽이죠? 마찬가지로 차가운 색입니다. 카멜 코트는 어떤 색일까요? 노란색과 빨간색에 가까운 색이기 때문에 따뜻한 색이겠죠? 그리고 아이보리 니트도 노란색에 가깝기 때문에 따뜻한 색입니다. 검정색 슬랙스는 당연히 무채색, 메란지 후드도 무채색,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자주 입는 흰색 무지티도 무채색이겠죠?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무채색, 따뜻한 색, 차가운 색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옷장에 있는 옷들 중에는 헷갈리는 색깔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남자분들 옷장에 이 컬러가 꼭 있을 거예요. 바로 올리브색이죠. 흔히 카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이거는 카키색이 아니에요. 카키색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키색은 정확히 얘기하면 올리브색이에요. 아무튼 우리 남자분들이 이 올리브 컬러의 옷들을 상당히 좋아하시죠. 자, 보시면 이런 야상, 니트,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퍼티그 팬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올리브색은 따뜻한 색일까요? 차가운 색일까요? 올리브색은요, 중간색입니다. 중간색이라는 건 뭐냐면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이 섞이면 그 중간에 있는 색이 중간색입니다. 중간색? 또 잘 나가다가 중간색은 또 뭐야? 이러시는 분들 있죠. 중간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따뜻한 노란색과 차가운 파란색이 섞이면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죠.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 초록색에 조금 더 노란색이 섞인 게 올리브색에 가까운 색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색들의 특징이 뭐냐? 따뜻한 색과도 잘 어울리고 차가운 색과도 잘 어울리죠. 그리고 보시면 섞여 있는 색들이 두 개 더 보이시죠? 이 중에 빨간색과 파란색, 보라색 역시도 중간색인데요. 오늘은 이 보라색은 뺄게요. 왜냐면 우리 남자분들이 보라색을 잘 입진 않잖아요.
그러면 오렌지는 뭐야? 오렌지는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섞였잖아요. 둘 다 따뜻한 색이죠. 그래서 오렌지 역시도 따뜻한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중간 색깔은 초록색과 보라색,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 남자분들이 주로 입는 이 초록색 계통의 색들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밖에 컬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브라운, 버건디, 뭐 머스타드,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이런 컬러들 역시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안으로 들어가는 컬러들이죠. 마찬가지로 따뜻한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입는 옷들의 컬러들을 다 구분을 했네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게 끝입니다. 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잘 구분해 놓으신 컬러끼리 맞춰서 입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채색은 무채색끼리, 따뜻한 색은 따뜻한 색끼리, 그리고 차가운 색은 차가운 색끼리, 이렇게 공통된 컬러로만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딱 조화롭잖아요. 눈에 거슬리는 게 없다고. 사실 이렇게 패션 초보자분들에게는 이렇게만 잘 구별하셔서 입으셔도 컬러에서 실패할 확률은 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컬러 구분부터 하자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되게 당연하고 쉽죠? 바로 두 번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진짜 컬러 조합은 지금부터인데요, 두 번째 공식은 첫 번째 공식의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통된 색끼리 구분해서 입자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딱 한 가지, 요 한 가지만 추가해서 입어주시면 돼요. 아우터나 상하이 두 개는 공통되게 입어주시고요, 그 중에 하나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공식에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사진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경우의 수 하나, 무채색 2개 깔아주고 따뜻한 색 하나 넣어주기. 경우의 수 둘, 무채색 2개 깔아주고 차가운 색 1개 넣어주기. 경우의 수 셋, 따뜻한 색 2개 깔아주고 무채색 1개 넣어주기. 마지막 경우의 수 넷, 차가운 색 2개 깔아주고 무채색 1개 넣어주기. 이 4가지 경우의 수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컬러 매칭을 해서 좀 입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진짜 이 공식만 이해하시면 평소에 요긴하게 써먹으실 수 있고요, 이 경우의 수를 매칭하기에 따라서 정말 수없이 많은 컬러 코디의 예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쁘다고 생각하는 이 컬러 코디의 레퍼런스를 찾아 놓으시면서 옷들을 매칭해 보시잖아요. 근데 이럴 때 항상 빠지는 컬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옷에 이 컬러가 필요한데 이게 없네. 이런 것들을 딱 체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했던 옷과 컬러, 이거를 중점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선 첫 번째, 컬러 고민할 거 없죠. 그리고 그렇게 산 컬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하고도 굉장히 잘 매치가 돼요. 그리고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컬러는 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방책도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옷을 딱 고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우리가 컬러 이뻐서 혹 해가지고 사놓고 받쳐 입을 옷 없어가지고 옷장에다 그냥 처박아 놓는 그런 옷들 진짜 많잖아요.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 가능하다. 자, 사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컬러 조합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이야기 드리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같이 입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야기 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거는 이렇게 입을 때 맞춰야 될 조건들이 좀 더 필요해요. 뭐 밝기를 조절한다던가 면적을 조절한다던가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컬러들도 무채색을 넣어서 그 중간을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만들어서 어울리게 할 수도 있고요. 사실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따져봐야 될 조건이 많은 거죠. 근데 어때요? 벌써 듣자마자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넣지 않은 겁니다. 물론 알면 좋죠. 근데 의미가 없어요. 듣고도 까먹으니까 까먹으면 써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공식도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은 무엇이냐? 컬러의 밝기에 대비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밝기와 어둡기의 정도 차이를 줘서 좀 더 맛을 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말로만 설명하기가 어렵죠. 자, 다시 사진을 보실게요. 자, 우선 사진은 따뜻한 색 2개, 무채색 1개가 있는 예시죠. 근데 여기서 체크하실 부분, 따뜻한 색이 어때요? 진하죠? 어둡다는 뜻이에요. 무채색은 반대로 어떻죠? 연하죠? 밝다는 뜻입니다. 둘의 대비가 어떤가요? 무언가 밝기가 확 차이가 나죠? 그럼 한번 반대로 제가 안 나게 해볼게요. 자, 어떤가요? 대비가 날 때와 안 날 때,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시선을 뭔가 더 확 잡아주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를 느끼셨을 거예요. 자, 다음 예시, 마찬가지로 따뜻한 색 2개, 무채색 1개가 있는 예시인데요. 근데 아까와는 좀 다르게 따뜻한 색은 밝고 무채색은 어둡죠. 공통점은 입은 옷 안에서 서로의 밝기가 대비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무채색 2개, 따뜻한 색 1개를 넣은 코디인데요. 마찬가지로 밝기에 대비를 주었죠. 그리고 다음 사진은 반대로
반대로 무채색 2개는 밝고 따뜻한 색 1개는 어둡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물론 그냥 두 번째 공식처럼 대비 없이 입으셔도 잘 어울려요. 하지만 대비를 넣어줘서 세 번째 공식을 완성하시면 시선을 좀 더 확 잡아주기 때문에 룩의 집중도가 올라가죠. 컬러 조합과 밝기 대비에 시너지가 생겨서 옷을 좀 더 잘 입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연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랑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우선 코스나 아르켓, 자라 이런 것들 중에서 본인 취향에 가까운 스파 브랜드 앱이나 웹사이트를 한번 켜볼게요. 자,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링을 보시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컬러를 구분하자였어요. 무채색은 무채색끼리, 따뜻한 색은 따뜻한 색끼리, 차가운 색은 차가운 색끼리, 무채색끼리 한 코디,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전부 다 무채색으로 된 코디예요. 이런 코디도 무채색으로만 이루어진 코디죠.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스타일링을 보시면서 컬러 코디를 구분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공식, 2개를 공통되게 깔아주고 포인트 1개를 넣어준다고 했죠. 자, 이 코디를 보시면 따뜻한 색이 2개 깔려 있고 무채색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런 개념도 있고, 또 반대로 상하이에 무채색 2개가 깔려 있고 따뜻한 색을 얹어준 이런 코디도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애쉬. 세 번째 애쉬는 2개를 공통되게 깔아주고 포인트 컬러 하나를 넣어주지만 밝기의 대비를 넣어준다고 했었어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경우가 무채색 2개를 깔아주고 다른 한 가지의 따뜻한 색깔을 넣어주었지만 2개의 밝기 대비가 많이 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3가지 공식을 머릿속에 놓고 핸드폰으로 툭툭 넘겨가시면서 연습을 하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몇 번 연습하시면 까먹지도 않고요. 자, 참고로 오늘 알려드린 컬러 조합이 모든 컬러 조합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알려드린 것만 잘 알고 계셔도 우리 30대 남자분들이 평소에 일상에서 활용하시기에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이 컬러든 디자인이든 너무 트렌디한 쪽으로 쫓아가면 우리 그 30대 후반? 40대 초반만 돼도 이게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나? 좀 주책 맞아 보인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다 해봤는데 그렇게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입을 일도 많지도 않아. 그냥 가끔 인스타용으로 기분이나 내는 정도? 그 정도로 끝나죠. 이 컬러 조합이라는 게 참 별거 없는데 중요하죠. 그렇다고 막 포기할 수도 없고. 저도 사실 이 나이 먹으면서는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옷을 바라보는 관점도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유행하는 옷들, 이런 최신 유행을 즐긴다, 이런 관점으로 패션을 많이 좋아하고 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실용성, 활용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그런 관점으로 제 패션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제가 입는 옷에 어떤 그런 컬러 매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화려한 옷들을 많이 입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컬러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심플한 옷들을 많이 입게 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건 특히 소재나 실루엣 이런 거 중요한 건 당연하고요. 그 입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컬러를 얼마나 잘 매치해서 입느냐 이런 거에 대한 중요도도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직접 느끼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저와 비슷한 입장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요.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옷들을 입으실 때도 컬러 매치를 이쁘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 옷들에 컬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고르실 때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패션 라이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잘 추려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덜트 스트릿 하우스였습니다.